자, 이제 면역입니다. 요만큼만 남았으면 좋겠다. 이 면역 파트는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 진도를 쭉 나가고 확인학습은 우선은 건들지 않겠습니다. 항원은 예를 들어 세균이 있으면 세균이 항원으로 작용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세균 그 자체가 항원인 것이 아니고 세균이 가지고 있는 그러나 내 몸에는 없는 어떤 물질 그것이 항원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항원으로 작용하는데 항원은 항원 결정기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원 결정기 영어로 에피톱이라고 하죠. 에피톱. 항원 결정기. 즉 항원의 특성을 결정짓는 부위. 그런데 항원 한 종류에 항원 결정기가 여러 종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는 한 종류당 한 개씩만 그려졌지만 실은 한 종류당 여러 개 있습니다. 실은 이 그림에 생략도 있지만 그래서 각각의 항원 결정기에 항원 결정기와 이제 항체가 결합하는데 여러분 각기 다른 종류의 항체가 결합하겠죠. 그래서 한 종류의 항원에는 여러 종류의 항체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왜? 항원 결정기가 여러 종류니까. 그래서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는 것은 한 종류의 주어가 항원이 아니라 항체입니다. 그러니까 한 종류의 항원은 한 종류의 항체만 결합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왜? 항원 결정기.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항원 한 종류에 세 종류의 항체가 결합할 수 있다. 그래서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에서 주어는 항체가 되죠. 그래서 한 종류의 항체는 한 종류의 항원과 더욱더 한 종류의 항원 결정기하고 결합할 수 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어떤 항원이 또 있을 때 어떤 항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때 요 셋 중에 어느 하나가 똑같은 걸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종류의 항체는 한 종류의 항원 결정기와만 결합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이제 우리는 무척추동물 면역을 먼저 보는데 물론 우리는 주로 척추동물의 면역에 대해서 공부할 거지만 무척추동물의 면역을 살짝 보면 무척추동물의 경우에는 선천성 면역만 있습니다. 그럼 척추동물은 후천성 면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척추동물은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을 모두 가지고 있죠. 자, 다시 무척추동물은 선천성 면역만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해면동물의 경우에 이제 금세포라고도 부르고 유주세포라고도 하는 그 식세포가 있고 나중에 배웁니다. 그래서 식세포가 요식 먹을 식자 식세포 작용을 통해서 이제 면역이 일어나고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나 후천성 면역은 기억이 있죠. 예를 들면 곤충의 디펜신, 곤충은 무척추동물이죠. 디펜스에서 나온 단어니까 디펜신, 그러니까 펩티드 단백질인데 항미생물질 펩티드를 디펜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이토카인은 면역 등에 관여하는 생물 활성인자의 총칭입니다. 그러니까 사이토카인의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사이토카인은 꼭 선천성 면역에만 있는 거예요. 후천성 면역에도 있어요. 후천성 면역에도 있어. 종류가 다르겠지 당연히. 그래서 식세포 작용은 이와 같이 무척추 동물이 병원균을 이렇게 안으로 가지고 와서 그런 이제 대식세포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식포를 형성한 다음에 누구랑 융합하냐면 리소좀과 융합을 하죠. 그래서 리소좀에는 지금 보라색이 리소좀인데 리소좀에는 가수분해 요소가 들어있죠.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 그래서 요 녀석을 분해를 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세포의 배출을 통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네, 척추동물의 면역 반응을 봅니다. 네, 요 정도 내용은 기본반에서도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그게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선천성 면역은 광범위한 미생물에 대한 그럼 이 말은 비특이적이라는 말이고 후천성 면역은 특이적이라는 얘기고 선천성 면역이 먼저 일어나죠. 빠르게. 후천성 면역은 나중에 좀 더 천천히 일어나고 그래서 선천성 면역을 다시 나누면 외부 방어하고 내부 방어. 외부 방어는 아직 우리 몸을 침투하지 못한 경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침투하지 못하게 피부에서 특히 우리 맨 바깥쪽 세포는 죽은 세포로 되어 있는데
바이러스는 죽은 세포에 기생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맨 바깥쪽 세포, 죽은 세포가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점막, 그러니까 입술이나 코 안쪽, 생식기, 항문 등의 점막도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분비물들, 특히 이제 땀샘이나 눈물샘, 침샘에 항위생물 단백질, 그 리소잠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어찌됐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왔어. 그럼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식균 작용을 하고 여러 가지 항미생물 단백질에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염증 반응, 이거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염증 반응도 선천성 면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특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세균이라고 한다면, 그 미생물이 세균이라고 한다면 세균에 관계없이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비특이적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그렇지만 세균, 예를 들어 세균이라면 세균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물질이 있겠죠. 그 공통적인 물질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살생세포, 소위 NK셀, Natural Killer Cell, Natural Killer Cell, 그래서 NK셀, 그래서 자연살생세포라고 하는데, 자연살생세포는 어떤 세포들을 죽이냐면 감염세포,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나의 세포, 내 세포 안에서 그런 바이러스나 미생물들이 퍼져나가기 전에 그 감염된 세포를 죽여버리는 것이죠. 또 암세포 등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예정세포사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내가 죽이고자, 자연살생세포가 죽이고자 하는 세포가 있다면 이건 나의 세포입니다. 감염된 나의 세포를 죽이는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이 NK셀인데 이 NK셀, 얘는 감염세포. 그러면 자연살생세포가 어떤 화학물질을 분비하죠. 기억하셔야 돼요. 퍼포린이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내가 목표라는 감염세포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랜자임이라는 또 효소를 분비해서 그 그랜자임이 그 감염세포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예정세포사를 일으킵니다. 예정세포사.